한복에 대한 빅데이터 토크 시작합니다. 먼저 로드맵 살펴볼게요. 네, 한복은 박근혜 대통령이 딱 눈에 보이고요. 한복 그렇네요. 대여를 많이 해요, 요새는. 그리고 결혼할 때밖에 몇 번 안 입잖아요. 예단, 그리고 느낌은 단아하고요. 한복 외교가 눈에 듭니다. 퓰리처상을 수상한 워싱턴포스트의 패션 저널리스트 로빈 기번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성 정치인이 입은 옷은 정치적 성명 발표와 같다. 그만큼 여성 리더들의 옷에는 많은 의미와 영향력을 함께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구글 트렌드에서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해봤거든요. 근데 네. 어떻게 검색했냐? 한복 그대로 발음 기억 그대로 HANBOK를 검색했어요. 근데 이 검색어가 굉장히 늘었고요. 최근에 외신에서 인용을 하거나 보도하는 것도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한복의 덕인데 이런 문화를 전파할 때 우리가 사실을 간과했던 포인트 하나가 고유어예요. 뭐냐면 우리는 항상 한국의 라멘 그래요. 일본의 라멘 있고 우리는 라면인 건데 일본의 기무치 있으면 우리가 한국의 기무치 이러면 안 되고 우리는 그렇죠. 김치로 밀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정말 한복은 정말 정확하게 집었고 쉽지 않아요. 한복. 그렇죠. 한복. 아주 네. 쉽죠. 발음도 쉬워요. 네. 사실 그런 면에서 좀 케이팝이라는 단어가 조금 아쉬운 면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그 인터넷에서 한복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받고 있는지 네. 그걸 한번 저희가 도마의 SNS 주식 이야기라는 매뉴얼 통해서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한복 관련된 키워드가 뜨고 여기 감성 동향을 흘러보니까 한복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붉은색 브랜드가 키워드가 나오잖아요. 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한복을 입고 해외에 순방할 때 이때 급격하게 한복에 대한 긍정적인 언급이 그러네요. 늘어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아하다, 세련되다 이런 키워드들이죠. 바로 근데 이거 재미나는 것이 이렇게 한복을 많이 입고 나오시고 순방하고 그럴 때마다 보여주시니까 한복의 매출도 진짜 늘어났다고 해요. 이번에 그 조산고사한군인데 안금배 한복 대여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여기서 올 봄에 발표한 거 보니까 올 봄에요 30%나 실제로 한복 매출이 늘어났다고 하고 있고요. 실제로 2009년에 한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그 당시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한복이 어울릴 것 같은 정치인으로 압도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1등을 했고요. 이제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좀 빛낼 사람으로는 김연아 선수가 뽑혔어요. 그래서 내년에 그렇네요. 봄에 이제 초에 이제 소치에서 올림픽 하잖아요. 금메달 따고 딱 할 때 한복 입고 났으면 좋겠어요. 너무 잘 어울리겠다. 한복으로 이거 피겨 스케이팅 그건 안 되나요? 우리가 그것도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약간 어려울 것 같은데 한번 기대해 봐야죠, 그거요. 대여를 많이 해요. 왜냐면 좀 비싸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에서도 예. 약간 그런데요. 네. 그 이번에 뜨끈뜨끈한 소식입니다. 저희가 오늘 한복을 정한 이유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서유럽 순방 중이세요. 네. 그래서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아주. 맞습니다. 프랑스에도 먼저 가셨잖아요. 네. 근데 박 대통령께서 22세 때, 그러니까 22살 때 프랑스에 유학을 했었는데 네. 그때 그 나라에 대해 이제 프랑스 말도 그 어저께 연설에서 히트를 그래서 참 쳤잖아요. 멋지시더라고요. 프랑스 말까지 그 잘하시더라고요. 연음이랑 그 뭐라 그러죠? 알짜 발음을 네. 잘해야 된대요. 어디서 지금 주름을 잡으세요? 아, 참, 제가 베일 외고 외고. 출신은 아, 아닙니까? 베일 외고 게다가 출신. 외고 네. 출신이잖아요. 정말 괜찮았어요, 저기 발음? 제가 프랑스 사장님 모시고 살았잖아요. 그분이 영어 하시면 노 프로블렘 이렇게 발음하세요. 근데 프랑스 본토 발음 그대로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유창하게 하시고 저 LA에 있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저 불어 굉장히 수준 높은 불어다 이렇게 그렇구나.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약간 그건 그렇고요. 그 동포 간담회에서 또 초록색으로 지금 화면 딱 보이잖아요. 진짜 정말 참 멋있지 않습니까? 패션 감각도 있고 참 단아한 그런 모습이 딱 보였죠. 네. 사실 박 대통령이 남다른 한복사랑이 어디서 왔는지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고 유경수 여사에게서 그쵸. 물려받은 거더라고요. 사실 당시에 한국의 퍼스트레이디 유경수 여사의 한복 패션은 정말 굉장히 인기 많았고 특히 대중들 사랑을 많이 받아서 대중들 사이에서 사실 한복을 많이 입으시는 게 유행을 했었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의 어머니의 유경수 여사의 영향을 박근혜 대통령이 받았다. 어젯밤이었어요. 바로 뜨끈뜨끈하게.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만찬을 받은 버킹엄 궁에서도 한복을 입고 등장을 했습니다. 참 놀라웠어요. 맞습니다. 그 영국에서 국빈 만찬이 쉽게 있는 게 아니에요. 1년에 딱 2차례인데요. 그것에 어저께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초대받아서 참석한 건데요. 문제는요. 어저께 황금색 왕실 1호 네. 마차를 타고 버킹엄을 같이 가는 잠깐만, 모습. 저 먼저 패션부터 보면 맞습니다. 그 다홍색 저고리에 네. 아이보리 치마 여기서 패션 센스를 볼 수 있는데 보통 엘리자베스 여왕이 국비를 맞을 때 아이보리 계열의 이브닝 드레스를 입기 때문에 박 대통령 역시 평소보다 조금 밝은 톤의 한복을 입었다고 완전히 합니다. 센스고요. 정말 예의를 서로 또 국격에 맞게 어울리게 딱 발휘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게 더 후일담이 있는데
이게 경제 사절단까지 그리고 네. 수행원들까지 전부 다 드레스 코드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연미버 우리가 흔히 해서 턱시도를 갖고 있는 분들은 괜찮았지만 없던 분들은 무슨 싸게는 100달러에서 없어갖고 1000달러 이상까지 다 구하냐고 힘들었고요. 예, 혹시 갖고 하셨던 분은 너무 오래간만에 입어서 안 맞아갖고 살쪄갖고 아주 고생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지금 수행원들도요. 남자분들도 이미 준비한 분도 있지 없어갖고 단체로 다 어저께 대여해서 런던 일대관이 동이 났다고 합니다. 근데 특히 여성 수행원들도 일부 경호원들도 한복까지 입었다는 그런 얘기까지 있어요. 여성 수행원들도요. 네네, 아니 이렇게 그렇습니다. 여성 수행원들도 이렇게 한복을 입었으면 그럼요. 갑자기 이렇게 긴급한 상황에서 이거 총을 어떻게 이렇게 그래, 싹 해야 그래, 되는데 있겠죠, 어렵겠네요. 뭐 저희가- 저걸해서 인장도라도 빼내겠죠. 어렵겠네요. 근데 네. 사실 여왕의 만찬이요. 그 전 세계에서 주목하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예요. 특히 주변 국가에서도 그날 뭐 입었는지, 누가 뭘 그러니까요. 입었냐, 뭘 액세서리 뭐 했냐, 어느 브랜드냐 일일이 따지는데 그때 와인을 마신 것도 도대체 어느 브랜드 와인이냐 이렇게 따져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복을 알리기에 결정적으로 좋은 자리고 네. 그래서 수행원들조차도 다 한복을 입고 나온다고 하니까 이 이후에 얼마나 한복에 대한 검색량 급증할지 제가 한번 근데 예상도 됩니다. 지금 이번에 프랑스와 영국 간 것뿐만이 아니고 얼마 전에 베트남에서 패션쇼 런웨이 했을 때 맞아요. 갈채를 받았고 네. 늘 꼭 쭉 화제가 됐었어요. 해외 순방 때마다. 사실 지난번 중국을 방문했을 때도요. 그때가 한 3박 4일 동안 방문했거든요. 근데 무려 9벌의 의상을 하루 평균 한 3번씩 입은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방문한 장소나 분위기, 그러니까 이걸 TPO라고 하는데 이 패션 용어니까 간단히 설명드리면 시간, 그리고 장소,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옷을 입느냐가 중요한데 그걸 정확하게 입었다는 거예요. 그때도 국빈 만찬 때는 노란 한복을 입었고요. 마지막 날 한국인들하고 오찬 간담회 하실 때도 역시 한복을 입어서 정말 한복사랑 정확하게 보여주셨죠. 네, 오늘 제가 입은 이 박 대통령의 국방 외교 한복을 오늘 입어봤지만 사실 이게 좀 불편하기도 하고 네네. 약간 이게 또 화장실 갈 때 또 상황이 안 좋고 일반 사람들이 입기에는 비싸기도 하면서 잘 입지 않으시죠 사실 명절 때 빼고는 명절 때도 잘 안 입잖아요. 명절이요? 결혼 때? 저는 딱 마지막 그 한복을 입은 걸 딱 기억을 합니다. 날짜까지 말씀드렸는데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말하는데 네. 그게 딱 결혼식 날 입고 안 입었어요. 사실 그때 빌리려고 그랬는데 그때만 해도 렌트 시장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갖고 지금 그 당시에 80만 원인가 뒀는데 그 돈이 아직도 아까워요. 왜 만들었는지. 네. 잠깐 입어렸으면 좋았는데. 근데 그건 그렇고요. 관련 업계에서 이제 보면은요. 한복이 이렇게 지금 분위기는 좋아지는데 워낙 시장이 영세예요. 1조 3천억 시장인데 그중에 섬유 원단 이런 걸 제외하면요. 실제로 6천억에서 7천억밖에 안 됩니다. 전국 4,500개의 한복 전문점이 있는데 대부분이 영세에서 물론 유명한 분들 있지만 그분들도 딴 거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국내 전체 패션 시장에서 불과 2%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사실 한복을 수출하려면은 이게 패키지 수출이 중요한 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에 드레스 코드를 한복을 딱 지정을 해서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입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줘야지 한복이 네. 팔리지. 안 그러면 그냥 대여밖에 안 할 것 같아요. 뭐 사실 이런 걸 보면은 한복도 기모노처럼 못지않게 섹시하게 입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명절 때 그냥 일하러 갈 때 입는 게 아니라 정말 뭐 파티라든가 이런 자리에서 입을 수 있는 그래요. 사실 자리를 잘만- 마련했으면 예. 좋겠어요. 맞습니다. 잘 개발하면 기모노는 1,000만 원 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워낙 비싼데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니까요. 근데 사실 한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그런지 모르지만요. 지난 9월 달에요. CNN에서 한복 대특집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입는 거 색상 다 얘기했는데 답답한 거는 그다음에 한국의 10대 브랜드를 발표했는데 불과 10개랬는데 그중에 한복 아이고, 전문점 하나도 안타까워라. 그거 들어가지 네. 못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입는 옷에 비해서 한국이 좀 많이 비싸거든요. 사실 얼마 전에 박 대통령 한복 만드신 김영석 한복 디자이너가 말씀하신 게 박 대통령이 비싼 옷 원치 않아서 싸게 만들었다. 얼마? 그래요? 130만 원. 아, 싸다는 그래, 게 130만 맞아요, 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 가격이 저렴하다 할 정도니까 얼마나 비싸고 사람들한테 부담스럽겠습니까? 네, 젊은 시절부터 지적이면서도 차분한 인상으로 신뢰감 있는 이미지를 안고 있는 박 대통령의 이렇게 외교 한복 순방, 대통령의 한복 외교를 통해 전 세계인에게 대통령의 대한민국의 존재감을 확실히 알릴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이제 두 분의 딱 한 종목 이어지겠는데요. 두 분 준비하시죠. 네. 네.